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다이나믹했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신 자료 보니까 와, 정말 뜨거웠던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보면서 그냥 뭐 올랐다 내렸다 이게 아니라 도대체 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그 뒷이야기를 좀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장 도대체 뭐가 움직였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에 보면 뭐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거래량이 막 폭증한 종목들도 있는데 저희 목표는 이 숫자들 너머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기대감, 어떤 사건이 이런 강한 움직임, 소위 말하는 모멘텀을 만들었는지 그걸 찾아보는 거죠. 네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오늘 시장을 움직인 진짜 핵심 흐름들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죠. 자료를 쭉 보니까 오늘 시장에 되게 강한 테마들이 몇 개 보이는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쪽 아니겠습니까? 열기가 상당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열기를 그냥 딱 보여주는 게 로보스타 상한가죠. 이게 그냥 상한가를 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6천억 원이 넘었어요. 거래량도 평소보다 5배나 늘었고요. 와, 6천억이요. 거래량도 5배. 이 정도면 뭐 시장 돈이 그냥 다 거기로 갔다고 봐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자료에 보면 그 배경에 네이버 D2SF 있잖아요. 네이버 투자 조직이요? 네, 거기서 서머 로보틱스라고 머신 비전 스타트업에 새로 투자를 했다. 이 소식이 아주 결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 같은 큰 기업이 계속 이 분야에 투자한다는 건 이게 그냥 한 회사 좋은 소식?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뭐랄까, 로봇 기술 상용화. 여기에 대한 시장 믿음이 더 커졌다. 뭐 이렇게 봐도 될까요? 정확하십니다. 그런 기대감이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관련된 종목들로 쫙 퍼진 거죠. 현대무벡스 플러스 19.205%랑 제닉스 로보틱스 플러스 9.63%도 강했잖아요. 네네. 스마트 팩토리 쪽이죠. 그렇죠. 공장 자동화, 좀 더 구체적인 분야랑 연결되면서 같이 올랐어요. 특히 현대무벡스는 거래량이 평소의 10배, 제닉스 로보틱스도 6배나 뛰었어요. 이 거래량 터진 거 보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기관 같은 큰 손들도 다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하, 단순히 뉴스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 산업 자체가 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를 확 끌어올린 거군요. 근데 클로버도 보니까 상승률 자체는 앞에 둘보다는 좀 낮아도 거래 대금이 6,500억. 이게 오늘 시장 전체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이던데요? 이건 좀 다른가요? 클로봇은 약간 결이 달라요. 자료를 보면 이건 지난 10월 10일에 있었던 뉴스 영향인데요. 그 소프트뱅크 그룹이 ABB 로봇 사업도 크게 인수했잖아요. 그 뉴스 있었죠. 네,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큰손들이 로봇 산업에 막 베팅하고 있다, 이 사실 자체가 계속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클로봇은 서비스 로봇 쪽 강자인데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주목받으면서 돈이 엄청나게 오고 간 걸로 보입니다. 로봇, AI. 정말 오늘 시장의 뜨거운 감자였네요. 근데 오늘 관심이 이런 가까운 미래 기술에만 쏠린 게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먼 미래,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이쪽도 엄청났어요. 아이윈 플러스, 한국첨단 소재, 코이버, 엑스게이트 막 다 같이 급등했는데요. 네, 이쪽은 촉매제가 딱 있었죠.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JP모건이요? 네, JP모건에서 양자 컴퓨팅 분야에 투자한다, 이 발표가 나오면서 와, 국내에서 관련 기술, 특히 그 양자 통신이나 암호 기술 가진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그냥 폭발해버린 거죠. 아이윈 플러스는 23% 넘게 올랐고 거래량이 전날보다 무려 17배가 늘었어요. 와, JP모건 같은 금융계 거물이 사실 아직은 좀 먼 얘기 같은 양자 기술에 투자를 시작했다. 이거 상징하는 게 크겠네요? 뭐 미래 금융 시스템이나 보안에 이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대감이 폭등으로 이어진 거죠. 한국첨단 소재 플러스 15.76%는 거래량이 전날보다 34배, 엑스게이트 플러스 8.02%는 35배가 늘었어요. 엑스게이트는 원래 하던 네트워크 보안 사업이랑 양자암호 기술, 이걸 뭔가 연결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까지 붙은 것 같고요. 근데 진짜 놀란 건 코이버예요. 상승률도 10%면 작진 않지만 거래량이 전날보다 260배요.
와, 260배? 이건 거의 뭐 거래가 없던 종목에 갑자기 시장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다. 이런 뜻 아닌가요? 네, 진짜 이례적인 숫자죠. 코이버가 양자암호 통신 장비 이쪽 기술이 있는데 JP모건 투자 소식이 이 기술 진짜 중요하구나. 이걸 시장에 아주 강력하게 보여준 결과라고 밖에는 설명하기 어렵네요. 물론 이게 진짜 기술 가치를 반영한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너무 과열된 건지는 좀 더 봐야겠지만요. 네, 그렇죠. 그래도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순식간에 또 얼마나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 같습니다. 이야,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미래 기대감이 이렇게 바로바로.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 꾸준히 시장 관심 받는 분야죠. 2차 전지, 전기차, 고려아연, 코스모 신소재, LNF 이런 종목들 눈에 띄네요. 네, 2차 전지 쪽은 오늘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종목별로 올라간 이유는 조금씩 달랐어요. 일단 고려아연 플러스 20.21%가 상당히 크게 올랐는데 여긴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소재 중에서도 희소금속, 니켈, 재련 이쪽 경쟁력이랑 실적 좋아질 거다 이 기대감이 계속 있는 곳이죠.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게 거래량 자체는 전날이랑 비슷했어요. 거의 뭐 한 배. 근데 거래 대금은 2,800억 원 가까이 됐다는 거죠. 거래량은 비슷한데 거래 대금이 높다. 이건 그러니까 좀 비싼 가격대에서 큰 금액으로 거래가 많이 됐다. 이런 건가요? 뭐랄까, 큰 손들이 많이 사고 팔았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주가가 워낙 높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규모의 돈이 고려아연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모 신소재 플러스 11.39%는 양극재 쪽 실적 기대감 이게 주된 이유였고 거래량도 전날보다 6배 늘면서 시장 관심이 확실히 따라왔다는 걸 보여줬고요. LNF는 또 다른 이유가 있군요. 자료 보니까 간밤에 테슬라 주가 오른 거랑 또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 잘 나온 거 이게 영향을 줬다고요? 맞습니다. 소위 밸류 체인 효과라고 하죠. 앞단에 있는 대표 기업, 테슬라나 주요 고객사, LG 엔솔 같은 곳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소재 기업, LNF 같은 곳 투자 심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기도 거래량 3배 늘면서 괜찮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이유들이 막 섞여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재밌는 점이죠. 확실히 같은 테마라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주가 움직이는 이유가 다 다르군요. 자, 그럼 이제 특정 테마로 딱 묶긴 좀 애매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개별 종목들 움직임 좀 볼까요? 상한가 간 종목이 또 있었네요. 네, 동양 플러스 29.92%, 캐스피온 플러스 29.92%. 나란히 상한가 같습니다. 동양은 거래대금 900억 넘고 거래량도 거의 1억 주 가까이 되면서 전날보다 8배 늘었고요. 캐스피온은 거래대금 자체는 100억 정도로 크진 않았는데 거래량이 무려 36배나 급증했어요. 36배요? 와. 네, 다만 이 두 종목은 주신 자료에는 상한가 간 뚜렷한 이유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도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거래량이 터지면 그 자체로 시장에서는 왜 올랐지? 하면서 엄청 주목하게 되죠. 아, 그렇군요. 이유가 없어도 가격 자체가 뉴스가 되기도 하니까. 또 눈에 띄는 게 명인제약인데요. 거래 대금이 3,400억 원. 오늘 시장 전체 3위였어요. 돈이 엄청 몰렸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명인제약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1일, 그리고 진짜 얼마 안 됐죠. 2주 전에 신규 상장한 제약사예요. 아, 신규 상장주군요. 네, 보통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 초기에 관심 많이 받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명인제약은 그 효과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큰 거래량과 함께 강세를 보인 걸로 분석됩니다. 또 플러스 13.3%. 이것도 좀 봐야겠는데요. 상승률도 높은데 거래량이 전일 대비 124배 폭증했어요. 아까 코이버만큼 놀라운데요. 네, 124배 증가는 진짜 엄청난 관심이 쏠렸다는 거죠. RP바이오가 연질 캡슐 같은 거 위탁 생산하는 CMO 하는 기업인데 자료에서는 실적 회복 기대감, 이게 이렇게 폭발적인 매수세를 만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 짚고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아주 강하게 붙은 거죠. 이런 거래량 폭증은 앞으로 주가 흐름에도 좀 중요한 신호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적 기대감이 거래량 124배 폭증으로. 시장 기대가 얼마나 뜨거운지 알겠네요. 그럼 정책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거에 영향받은 종목들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코데지 컴바인은 통일부에서 남북교류 협력 조직을 다시 만든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대표적인 남북 경협 테마주로 딱 부각돼서 올랐고요. 거래량도 전날보다 12배 늘면서 시장 기대감을 보여줬죠.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주가로. 흥하해운 플러스 8.63%는 오늘 거래량 1등이었어요. 거의 1억 5천만 주가 거래됐고 거래대금도 2,900억 원으로 6등. 이건 왜 이렇게 뜨거웠을까요? 흥하해운은 자료에서는 좀 특이하게 보고 있는데 과거의 모멘텀이 다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요? 네, 그러니까 올해 한 6월쯤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미국이 이란 핵시설 때릴 수도 있다. 아니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막아버릴 수도 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요. 그 호르무즈 해협이 중동 원유 나르는 핵심 통로인데 거기가 막히면 해상 운임이 급등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해운주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최근에 딱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과거의 불안감이 다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줬다는 거죠? 과거의 이슈가 다시 떠오르면서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군요. 신기하네요. 그 외에도 몇 개 더 있네요. 일진다이아는 중국이 공업용 인조 다이아몬드 수출 막을 수도 있다. 이런 소식에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올랐고요. 네, 그렇죠. 경쟁국 공급에 문제 생기면 우리 기업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올릭스는 최근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일 핫한 테마 중 하나인 비만 치료제, 이거 관련 기대감이랑 또 지난 9월에 있었던 기술 이전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승한 걸로 보입니다. 한번 생긴 기대감이 쉽게 안 꺼지고 계속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야,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오늘 시장을 막 흔들었네요. 정리해보면 큰 흐름으로는 로봇 AI, 양자 컴퓨팅, 2차 전지 EV 같은 첨단 기술 테마가 시장을 이끌었고 그 안에서도 또 개별 기업 뉴스나 실적, 수급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작용했고요. 네네. 동시에 신규 상장 효과라든지 남북 관계 같은 정책 변수, 심지어는 과거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개별 종목들 등락에 정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 시장의 주인공들이었죠. 자료에서 제시된 거래대금 500억의 20% 이상 상승, 1000억의 15% 이상 상승, 이런 기준들을 만족하거나 여러 지표에서 동시에 눈에 띄었고요. 네. 중요한 건 이런 화려한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그 배경, 그 동력을 이해하는 겁니다. 오늘 주신 자료 통해서 이런 맥락을 읽어내는 게 이 복잡한 시장 정보를 해석하는 데 정말 핵심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좀 좋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 이야기는 투자 추천이나 조언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주어진 분석 자료에 담긴 정보를 같이 해석하고 그 의미를 한번 탐색해본 과정이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죠. 시장은 항상 살아 움직이고 변동성도 크니까요. 오늘 분석이 내일 결과를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항상 신중하게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추가 정보도 찾아보시고 전문가 도움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질문이 드네요. 로봇, AI, 양자 컴퓨팅 이렇게 미래를 바꿀 기술들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막 폭발적으로 나타났잖아요. 네, 그랬죠. 과연 시장은 이런 긴 호흡의 기술 가치를 얼마나 빠르고 또 얼마나 정확하게 현재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걸까요? 이 기대감과 실제 가치 사이의 균형점,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